어디 놓고 되나? 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등록세는 과표가 이렇게 돼 있죠. 과표 세율을 지난주에 과표는 했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가 얘하고 얘 같이 나오거든요. 사실 등록세는 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만 정리가 되시면 반전한 거나 똑같아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외우지 마시라겠죠, 이거. 왜 이 등기를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런 등기, 소유권에 관한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거고, 지상권도 거기다 지상권 설정해서 거기다 건물 같은 걸 짓고 그 건물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 거니까 얘도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 그랬죠? 그리고 전세권은 뭐라겠어요? 아이고. 전세권은 전세금, 보증금이죠?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세니까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 여지 가액, 그죠? 그리고 얘는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랬고요. 가등기는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관한 순위 보전이니까 부동산 가액,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말수 넘기는 건수, 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세율은 여기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전부 다 0.2%입니다. 안 해도 되죠. 그냥 읽으면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얼마야? 0.2. 건당 6,000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취득세를 기억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소유권 보증 원시가 취득세가 2.8%고 매매가 4%. 농지 겹치면 높은 거 하나로 가면 돼요. 두 개가 중복되면 상속은 전분의 28. 그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증여는 3.5%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댔어요? 취득세 2% 빼면 된다 했잖아. 그게 얼마야? 0.8%, 2%, 0.8, 1.5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외울 게 이게 다거든요. 과표가 종류가 많으니까 외워야 되고 세율도 복잡하고.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막 외우지 마시고 집에 한 것처럼 자꾸 연습 몇 번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세율은 재산세는 세율이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오면 한 줄 나오겠죠. 한 줄. 그러면 제일 유력한 게 주택이죠. 어쨌든 항상 주택이 기본이니까. 그죠? 그러면 주택은 누진인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급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급주택 중과세 되는 건 취득세만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과세 없다. 그리고 세율, 다음에 이거 주택은 별장도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죠? 얘도 주택하고 똑같아. 그럼 모든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같죠. 하나만 틀려. 사치성이라 세율이 4%. 그죠? 일반 주택은 누진으로 가고요. 고급 주택 중과세 없으니까 같이 누진으로 가는 거고, 단 1세대 1주택 예비적으로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주택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0.1에서 0.4가 아니라 혜택을 줘서 0.05에서 0.35% 적용합니다. 이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종부세 얘기인데, 종부세는 이건 꼭 주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주택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외웠다면 일반 지역 2주택 얘가 0.6에서 3%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외우고 저거 아닌 애들은 다 이거의 2배예요. 그냥. 그러면 일반 지역 2주택이니까 조정의 2주택은 일반 2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1.2에서 6%. 일반 지역의 3주택 2주택 아니죠. 그럼 걔도 맞죠? 여기 2배니까 1.2에서 6%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외우려고 치면. 근데 법인은 이걸로 갑니다. 법인 소유 주택은 종부세는 무조건 3%, 6%예요. 누진 없고. 그죠? 법인은 장난 아닌 거죠. 갖고 있으면. 그죠? 이런 얘기고요. 양도세는 여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 70, 60,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뭐가 없다는 거야? 누진세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이런 거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6에서 45 그럼 틀립니다. 얘는 그냥
1년 미만 70, 1년 넘어가면 무조건 얼마야? 60%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입주권 분양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고. 올해 개정상에 뭐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뭐면 아까 조정의 2주택이다. 그러면 20% 할증. 3주택이면 30% 할증. 이거 그죠? 이거 지금 개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요? 개정된 이게 폐지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 집이 2개 있으면 2주택 얼마나요? 26에서 65고 3주택이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폐지한 게 아니라 유예시킨 거예요. 시행을.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파시면 서울에 집이 2개 하나를 팔면 이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지. 팔려면 지금 팔아라 이거지. 왜냐면 20% 할증 안 하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죠.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파실 거면 이럴 때 팔아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1년 유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는 파셔야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뭐 올해 시험에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조정의 2주택은 20% 할증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그죠? 왜? 어쨌든 올해는 시행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7페이지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죠.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하게 돼 있죠? 60일 이내. 자,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무엇을 부과하나요? 가산세가 나오죠. 그렇죠? 가산세. 이때 가산세는 뭐가 있어요? 일반 가산세가,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난다 했죠? 신고는 어떻게 돼? 신고는 다른 얘기죠? 일반 무신고, 과소신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됐죠? 부정, 무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난다죠. 부정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40%.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얘는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성의 표시니까 나도 성의 표시해서 10%. 너는 성의 표시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서 20%. 그죠? 납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0만 분의 22.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직 법 개정은 안 됐는데 공고가 안 났는데 그죠? 그냥 22로 기억하세요. 어차피 똑같이 가는 거지 국세랑. 얘만 국세는 22고 지방세 25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은 세금인데 그죠? 어차피 개정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고와 납부 1일 10만 분의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가산세가 붙었어요?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그쵸? 부통징수. 부통징수 바뀐다. 그러면요, 가산세 빼고는 다 신고 납부입니다.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 그러니까 가산세 붙으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신고 안 하시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조사해서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낸다는 거야?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얘가 만약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래도 안 낼 수 있죠?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안 냈어. 그럼 뭐가 문제죠? 가상금이 붙는 거죠. 고지서 나오고 돈 안 내면 이제 징수 방법이 이걸로 바뀐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뭐야? 독촉장 달라면 뭐가 붙는 거야? 가상금이 붙는 거죠. 그렇죠? 지방세는 가상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런다겠죠?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가상금이라 하고 국세는 요거를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원래 이것도 이제 원래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게 다시 가상금 부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냈다. 그럼 국세는 뭐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고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가상금이 붙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게 있다 있죠. 처음에 일반 과세에다가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 과세 면제를 받았다가 과세가 되는 경우 있다 있죠. 이 경우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내느냐 그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라 했어요.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기출 정답으로.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있죠. 맨날 나오는 거라서. 그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일반 상가 건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얘를 뭐로 바꿔?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그죠? 자, 만약에 3년 있다 바꿨다. 그럼 아까 추징한다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얘가 이 건물 팔고 이거 산 거 아니라겠죠? 여기다가 용도만 바꾼 거죠? 근데 이 전체를 중과세 다시 해버리면 처음에 살 때 세금 냈는데 거기다 추가로 내게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 중과세 해서 세금 계산하고 요때 된 거 빼고 나머지만 낸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가 취득세 1000 내고 가산세 200을 냈었다. 그래서 총 얼마? 1200. 그럼 이때 얼마만 빼준다? 1000. 가산세는 안 빼준다겠죠? 왜? 이건 쥐가 잘못한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세 제외. 이게 뭐 전에도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또 나왔잖아. 정답으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가산세 포함. 땡. 틀렸지. 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근데 그런 거 틀리면 치명타인 거죠.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맞을 문제를 틀려버리면 두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한 문제 맞출 거 틀려버렸으니까 그걸 메꾸려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게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면 그게 치명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 어려운 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되죠. 납부 방법이 뭘까요? 보통 징수, 신고납부. 제가 금방 얘기했죠. 이 시험은 누구는 떨어진다 해서 한글 못 드신 분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고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예요. 얘가 지금 일반 과세에다가 뭐가 돼요? 가산세가 아니라 중과세예요. 중과세. 보세요. 자, 저놈 시키다 아주 시끄러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일부러 그 전화가 안 찍어주거든요. 자, 중과산세, 중과세, 중과기준세 다 틀린 얘기예요. 같은 다 중시죠? 중. 다 틀리잖아. 그죠? 요거는 뭐예요? 미등기 전매, 중가산세 80%. 요거는 중과세. 원래 표준세율보다 무겁게, 그죠? 그 얘기고. 요거는 아까 세율 계산 중과 기준 세율 몇 퍼센트? 2%. 다 틀리죠? 얘는 가산세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신고 납부잖아. 얘는 징수항이 뭐예요?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진짜 아침부터 아까부터 숫자부터 해가지고 나 이미 끝났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왔는데 첫 시간에 숫자는 바람에 이미 거기서 훅 갔어. 막 갔어. 오늘은 틀렸어. 나는 오늘 틀렸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죠? 그런 얘기지. 얘도 가산세잖아. 가산세니까 보통 징수지. 이게 웃긴 거 이게 그 단어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막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겠어요? 뭐 하나 외워가지고 맞았다고 풀었는데 걔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풀었어. 그때 또 풀으니까 얘는 지난번에 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내용인데 재산세하고 양도세 다르고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뭐예요?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건데 세목별로 틀려요. 얘는 이렇게 규정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그게 틀리는 거야.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엉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지. 비슷비슷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이제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본사 그 방송국에서 선생님들이 다 특강을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올릴 걸. 저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자료를 이제 막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그거를 잡았어요. 이런 거 있죠. 뭐 알긴 아는데 약간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들 있죠. 다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얘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문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차이.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 정리를 아직도 못했네요. 다음 주에 특강인데, 그렇죠? 다음 주 이번 주 6월 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막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 대표적이에요. 애매한 거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거기를 극복해야지 점수가 착착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비슷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죠. 중개사법 처음에. 근데 그것만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맨날 그 말이 나와. 그럼 거기부터 실수 안 하면 점수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힘든 거지. 거기까지 가기가. 어쨌든 얘도 며칠 안에 60일 있죠. 60일 안에 뭐예요? 신고 납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날짜는 우리 다 며칠이라 했어. 60일이죠. 얘는 신고 납부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60일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뭐요? 상속은 항상 언제다?
그죠? 상속은 6개월. 우리나라 추석은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언제로부터 6개월, 9개월 그래야 돼요? 상속 개시일 그럼 안 되고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시험에 나왔었죠? 재작년인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럼 안 됩니다.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고 오늘 돌아가시면 이달 말부터 6개월, 9개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안 됐어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어떡하죠?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취득일로부터. 아 그래요? 뭐가 맞다 했어요? 둘 중에 뭐가 맞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몇 번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똑같다니까. 둘 다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상속 빼곤 다 며칠이라는 거야.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란 얘기야? 계약일이 취득일이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지. 여러분 매매를 집을 계약을 매매를 샀어. 매매를 사면 취득세 신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매매를 했다니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지. 개인 간 거래는 매매를 사면 계약상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 있죠. 그날부터 며칠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취득일이 취득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은 1번으로 기억을 하고 어떤 분 2번이 맞다고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볼 때 2번이 나왔어. 그럼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틀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만 맞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틀릴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같은 얘기다. 그죠? 그래서 60일. 자, 근데 얘가 이런 게 있죠. 자,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하시는데, 자, 얘가 여러분 사자마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할 수 있죠. 자,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낸다겠어요? 하고 나서 낸다겠어요?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제가 또 물어봤네요. 저 혼자 얘기할게요. 혼잣말 너무 심하게 해요, 제가. 그죠? 여러분 등기할 때 보면 그 등기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가 쭉 나와. 그 중에 뭐가 있어? 세금 낸 영수필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첨부하게 돼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때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서류는 뭘 해야 돼? 세금을 내야지 지자체에서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등기하려면 무조건 세금은 먼저 내셔야 등기해 준다니까. 세금은 선불이에요. 뭐 등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내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죠? 이때 하든 10일 있다 하든 20일, 30일 있다 하든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소 가서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60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여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고 외국은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닌데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날부터 60일 해버리면 여기서 불허가 나면 계약이 뭐가 된다 했죠? 무효가 되니까 미리 내봤자 의미 없다겠죠?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어차피 날짜는 60일에 상속 빼고는 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뭐라 그래?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럼 땡 틀립니다.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구분 되게 간단하잖아요.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문에.
그럼 뭐라고 읽으면 등기를 해야 된다네? 그럼 뭐요? 등기를 하면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부동산 사보세요. 그럼 등기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종로구청 가서 취득 신고부터 하잖아. 등기소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신고할 때 뭘 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걔들이 납부고지서 주면 은행 가서 갖다 내고 영수증 받아서 서류 갖춰 어딜 가는 거야? 등기소 가는 거잖아. 절차가. 그래서 그 얘기죠. 자, 추가 납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거죠. 지금 금방 한 거죠? 물건 취득하고 중과세금 되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세금을 산출하고 다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냈던 거 빼고 나머지인데 이때 누구는 안 빼준다고요? 가산세는 제외 그리고 신고 납부. 그래서 맨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포함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정답. 이거는 근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진짜 많이 나왔던 거라니까. 그죠? 자 3번은 이게 뭐예요? 대의등기 이거 했었는데 그죠? 이게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 했죠? 갑건데 미등기다. 그죠? 근데 얘가 누구야? 을이 뭐야? 채권자라 했죠? 채권자. 그러니까 얘가 돈 받을 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건물에 뭐 있어? 보존기 안 했어. 미등기 상태야. 그럼 얘가 감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가서 뭐라 한다 했어요? 야, 너 빨리 좀 네 앞으로 등기 좀 해.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 내가 돌았냐? 그러죠. 왜? 얘가 지금 등기하면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 애들 빚쟁이가 줄 서 있어. 너 등기만 하기만 해봐. 내가 일본으로 가지고 너 감리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세금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일른다. 일러. 누구한테 가서 일러? 법대로 해서 법원에 가서 일렀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법원이 야, 네가 이 앞으로 뭐를 해? 등기를 신청해. 이런 얘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 채권자 대위 등기 그래요. 이때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의무자 별도에 했는데 이렇게 대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 앞으로 해야지. 얘 거잖아.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지. 이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법원의 결정으로 얘가 얘 앞으로 등기해서 얘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뭐라 한다 했어? 그래 알았어. 법이 그렇다는데 내가 해야지. 더 이상 못 버티겠네. 하고 한다고 더니 또 안 해. 너 왜 안 하냐 그때 뭐라 그래? 돈이 없답니다.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돈이. 근데 먹고 죽으려고 돈이 없답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 왜? 돈이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결정해봤자 법원 결정해도 당사자가 뭐래요? 돈이 없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같은 거 수선 걸리면 문제가 뭐예요? 이겼어. 재판을 이겨서 야 너 얘한테 1억 줘. 그랬어. 뭐해? 그진데. 알았어 했어. 판결 났죠? 근데 상대방이 돈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받을 방법이. 왜? 그지야? 진짜로. 그렇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작년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아예 취득세를 얘가 내고 얘 앞으로 등기를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얘가 그러면 지 돈 내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납부 확인서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하고 얘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이 생긴 거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의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해서 벌써 취득세 신고할 수 있어. 그 얘가 바로 그냥 은평구청 가가지고 취득 신고를 하는 거야. 내고 돈 내고. 그럼 문제가 뭐예요? 당사자는 얘인데 어쨌든 물건 얘 건데 얘가 얘도 모르는데 얘 앞으로 세금 내가 등기를 해버려. 법원 결정에 따라. 그럼 얘는 멍 때리고 있다가 얘 앞으로 등기돼 있고 보존 등기하고 얘 압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평구는 뭐 해야 돼? 얘가 신고가 들어오면 뭔다? 바로 얘한테 납세의무자한테 신고 접수 사실을 뭐한다? 통보해. 언제?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신고 들어왔다. 빨리 해결해라.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작년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거 그냥 읽으시면 되고 지금 한 얘기는 3번 얘기죠.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의 등기를 하고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산세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뭐 있어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자, 얘는요. 보통징수, 즉 재산세는 저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산세. 없어요. 재산세는 없어. 왜? 이름이 기한 후 신고잖아. 그럼 어디에만 있는 거야? 신고, 납부, 조세에만 있는 거야. 신고, 납부, 조세 우리 배우는 거 3개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여기에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고 재산세,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똑같아요.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시험이 어디서만 나왔어? 취득세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를 들 때 취득세를 가로 예를 들 건데 혹시 만약에 어디서 나오면 등록세나 양도세 나오면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겠죠? 자, 요 기한이 취득세는 무슨 기한을 말한다 했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며칠? 60일. 그죠? 근데 기한이 뭐였다고요? 지나버렸어. 그럼 얘는 무엇을 부과한다? 가산세. 가산세. 그럼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가산세 부과 대상이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죠? 보통 징수 바뀐다 했죠. 그죠? 그런데 얘가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뭘 하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뭘 하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기한이 지나버려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나한테 어차피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아니지. 뭐든지 자수하면 뭘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자진 신고하면 뭐 해주겠다는 거?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뭘 깎아주느냐? 상식적인 얘기죠. 원금이다, 가산세다. 그렇지. 원금은 안 깎아준다 했죠. 요 가산세도 여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지네가 인심 쓰는 거야. 그죠? 꽁돈이니까 걔네들은. 얘가 깎아줘. 자, 얘가 두 개 있죠? 신고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깎아준다. 둘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어떤 거? 신고 아니면 납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얘 뭐야? 기한후. 기한후 납부요, 기한후 신고요. 그래요, 기한후 신고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뭘 깎아줘? 얘를 깎아주는 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요. 기한후 신고하니까 맞는데 결국 경감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 돈 낼 때 깎아주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를 깎아주는 아닙니다. 요거는요 돈을 안 내도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깎아줍니다. 여러분 얘가 목적이 뭘까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고를 받으려고 그래. 왜? 지금 신고를 안 하면 이 매매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면 돼? 고지서를 보내면 되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파악을 못하면 1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당사자가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은 거래 사실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일단 돈을 먼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하면서 돈까지 내면 깎아줄게. 그럼 뭐라 그래? 아, 나 하려고 했네. 지금 돈 없는데. 그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야? 야, 돈 안 내도 돼. 뭐만 하면 돼? 일단 신고만 해. 그럼 너 나중에 돈 낼 때 내가 50% 깎아줄게.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관계없는 거야. 얘를 깎아줘. 일단 신고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어떤 식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깎아줘. 근데 신고가 뭐 있댔어요? 무신고와 과소신고 있댔죠. 자, 이 중에 어느 걸 깎아주느냐?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죠.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래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파악하게 된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신고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과소신고는 신고를 한 거죠. 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깎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경감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얘 가산세 부과 대상이잖아. 그럼 뭐 한다 했죠? 보통이 있어. 이 말은 은평구청에서 우연히 금방 알았어.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기다려줍니까? 야, 내가 너 미리 파악했는데 너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단 기한을 신고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줄게. 그럽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걷는데 그 세금은. 그 무슨 얘기예요, 세금이. 그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막 상속돼도 막 돌아가셨어도 막 6월 1일 되면 무조건 재산세 내고 막 상도 안 치렀든 말든 그래도 네가 내고 이런 판이야. 세금은 살벌하죠. 안 봐줘. 바로 고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기 전에 전제조건이. 얘들이 미리 파악해서 뭐 보내기 전에 고지서 보내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고지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 전제조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한 신고 이렇게 하죠. 자, 신고만 하시면 깎아주는 거예요. 돈을 안 내더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무신고 깎아준다겠죠? 자, 근데 얘가 걔네들이 세액을 결정해서 뭐 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경감을 할 거 아니야.
해서 3개월 안에 나한테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결정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한 달 안에면 50%, 3개월 이내 하시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경감해준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무신고가 기본 20%잖아요. 20%. 그죠? 그럼 한 달 안에면 얼마? 50%니까 10%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만 내라는 얘기야? 10%. 얘는 14%만 내라는 얘기고 얘는 16%만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30% 깎아주니까 6%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14% 내고 6개월 하시면 20% 깎아주니까 이거 20% 4% 깎아주니까 16%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뭐 한다?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취득세 얘기니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세, 양도세 나오면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고요? 보통 징수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납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일반 신고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1을 10만분의 22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럼 그 얘기는 거기 47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한을 신고라고 돼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가산세 보시면 되고 뒷장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가산세. 아까 말했죠? 가산세인데 얘도 가산세예요. 근데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미등기 전매를 말합니다.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중가산세인데 징수 방법은 뭐다? 보통 징수. 똑같죠? 가산세는 보통 징수. 그죠? 자, 얘는요.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아먹다 걸리면 죽습니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그죠? 80%부터.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장난 아니죠. 취득세가 1000이면 800이 가산세라는 얘기야. 그죠? 살벌하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는 걸리면 이것만 죽는 게 아니죠. 양도세 포탈한 거죠? 그 양도세 세율이 70%예요. 그럼 진짜 미등기 전매는 걸리면 세금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미납세액에다가 양도세 70% 곱하고 부가세 붙이고 그 다음에 아니 지방세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산출세액 1000이다. 그럼 800이 가산세예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는 절대적으로 안 걸리고 잘해야 되는 거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얘는 동안이면 뭐죠? 그죠? 얼마래요? 80. 이게 25회 때인가 6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하고 이거 나왔어요. 뭐라고 나올게요? 이렇게 했어. 1번 100분의 50을 땡 틀렸죠. 이게 정답이잖아. 틀린 거 골라라.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왜? 1번 안 썼어. 그 50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되게 익숙한 지문이거든. 100분의 50은 되게 익숙하지. 더군다나 1번이잖아. 1번에 50이 나오니까 아 얘가 내가 여러분 다 그거죠? 내가 이렇게 빨리 답을 맞출 리가 없다. 1번. 뭔가 착오가 있다. 그래서 1번은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밑에 있는 2번, 3번을 막 하지. 그럼 막 3번을 계속 째려보는 거야. 너 같아, 너 같아. 그러니까 3번이 하도 째려보니까 아우 지겨워서 그래 나다. 내가 답이다. 내가 조선의 공무다 고백한 거야. 거의 거짓 자백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닌 줄 알았어 이놈아 하고 대가리 딱 찍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지. 네가 기라며. 네가 하도 나 쟤네 고문해가지고 내가 거짓 허위 자백을 했다니까 이런다니까. 그 자꾸 여러분 고문을 시키 애들을 막 고문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없이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나야 이렇게 손드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처음 보러 가면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 믿고 그냥 딱 보면 맞아야 돼.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요. 50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자, 근데 얘가 증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가설 물건 그랬죠? 미등기란 말은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할 때 미등기잖아요. 애초에 등기 대상 아닌 애들은 미등기랑 관련이 없는데 골프 회원권, 콘도 이런 것들은 회원권은 뭐예요? 등기 대상 아니죠. 근데 얘는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중가산세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골프 회원권이 사치성 재산은 아니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의 상징이잖아. 여러분 골프 많이 치시겠지만 주변 친구 중에 나 회원권 있다 해가지고 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골프는 많이 쳐도 회원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부의 상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골프가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되는 거야. 왜? 골프는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 걔는 격식을 갖춰야 되거든. 여러분 탁구 치러 갈 때는 몸만 가면 돼. 볼링 치러 갈 때 몸만 가면 돼. 왜? 빌리면 되거든. 골프는 몸만 가면 못 쳐. 뭐가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돼. 그죠? 뭐 있어야 돼? 장갑.
장갑 안 미끄러지게 목장갑 코팅 빨간색 코팅된 거 끼고 가? 아니잖아. 그죠? 양모 가지고 이 장갑 끼야 되죠. 모자 써야지. 밀짚 모자 써? 아니잖아요. 또 같이 하지. 또 선글라스 안 쓰고 여기다 걸쳐야죠. 선글라스 하나 있어야죠. 선글라스 해야지. 옷은 이소룡 추리 입고 가? 노란색으로 여기 세 줄 된 거? 아니지. 국색 각종 신발 슬리퍼 신고 가? 나이키 신어?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아시죠? 흰 공신? 그거 신고 가? 아니잖아. 다 국색 거쳐야지. 골프채 하나 두고 가? 하나만? 아니지. 가방 들여야지. 차 티코 타고 가? 티코에다가 골프채 싣고 가? 아니잖아. 봐봐. 골프는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막 각 격식을 갖추고 준비하기 너무 많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지. 그냥 몸만 가서 야 우리 탁구 치러 갈까? 아니 뭐 볼링 치러 갈까? 그래 그거 갈 수가 있는데 골프는 골프 치러 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나 골프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스크린 골프장 가면은 옆에 있긴 있어요. 그죠? 제 친구들도 골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부의 상징이야. 그래서 팔아먹다 걸리면 너는 중가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회원권이라고 하면 뭐 사우나 회원권 외에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없죠. 자, 얘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아시죠? 얘는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얘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내가 땅을 가지고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뭘로 바뀌었어? 형질 변경해가지고 지목만 뭘로 바꿨어? 대로 바꿨어. 그럼 이게 몰래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 왜?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등기 전매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럼 땡 틀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목 변경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48페이지 그래서 중가산세. 자, 특징이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 볼 때 이제 뭐가 문제예요?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시험을 내요? 뭐 신고하자 매각하다 걸리면 뭐 등록면허세도 뭐 중가산세 적용한다. 그럼 땡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가산세는 어디는 없어요? 등록세는 없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취득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쭉 외우면 안 되고 이 중가산세 규정은 취득세만 있고 뭔 없다. 등록세는 중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럼 재산세도 없나요? 재산세는 가산세 자체가 없는 경우. 그죠? 재산세는 가산세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걔는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부과되지. 여러분 재산세 문제 푸는데 지문에 가산세 어쩌거나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걔는 가산세 자체가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나와? 걔는 가산금이죠. 금.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4번에 미납부 통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날짜 10일짜리 하나 있다고 했잖아. 요게 10일 이거예요. 등기등록 간서장은 등기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며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한다. 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산세가 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가산세가 3개가 있는 거야. 일반 가산세, 중가산세, 그리고 법인 장부 작성 보존 의무 이겁니다. 법인은요. 모든 거래액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얼마가 나온다고요? 10%. 이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2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아니고 얼마? 10%. 그죠? 그럼 밑에 7번에 있어요. 그 7번에 장부 작성. 그죠? 잡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 나오죠. 1번. 지목 변경이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OX? X? O? 왜 틀렸어요? 그렇죠. 말했잖아요. 지목 변경으로 했다. 그러면 뭐야? 간주취득이니까. 신고하지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이 나왔어요. 이게요, 이제 지문이 여러분이 기출을 풀어야 되냐면 이게 형태가 변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자, 취득세 신고한 후 매각하는 경우, 신고한 후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중과세 적용한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 틀려요. 신고한 후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그렇게 내. 신고를 했대잖아. 그죠? 그럼 미등기소매가 아니잖아. 근데 취득 후 신고한 후 매각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니까? 근데 그게 기출로 다 나온 지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거기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기출은 특징이 뭐라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시험을 내더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변형될 수 있는 지문이 여러 번 나오다 보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결국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시험을 계속해서 낸다는 얘기잖아. 더 이상 낼 게 없으면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걸 여기 냈다 저거 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기출은.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방향이 없잖아. 어디 뭘 맞출지 모르잖아. 그럼 기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수업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법 얘기도 하더라고. 뭐 공법은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 안 나오냐고. 모의고사 뭐 10몇 개 맞나 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하니까 그런다고 몇 번 얘기해. 답답하다니까 진짜. 제가 전에 그랬죠? 특정 파트 정해서 하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처음에 국계법하고 건축법만 했다고. 제가 11월 달부터 그거 여러분 2개만 했어봐. 지금 20개 한쪽도 강급으로 20개 맞아. 공법. 찍으면 몇 개 더 맞아. 24개는 맞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20개 못 맞잖아요. 10월 29일 날 가서 20개 맞으면 잘하는 거야. 이 공부를 희한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인데 모 학원의 2군데는 매달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어요. 2명이. 1명씩 있어. 한 학원에. 달달이 와. 언제 와? 모의고사 끝나면 와. 지난달에 왔어. 내가 볼 때는 이번 주 가면 다음 주 또 와. 왜? 지금 모의고사 보잖아. 이번 주에. 다음 주 또 와. 들고 와. 점수. 선생님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맨날 한 얘기 또 해. 똑같은 얘기.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또 오면 얘기하려고요. 이제 오지 마시라고. 진짜 그러려고 그래. 대놓고 얘기하려고. 앞으로 나한테 상담하지 마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가라고. 왜? 왜 나한테 왜 똑같은 얘기하나? 내가 지난달 똑같은 얘기 하잖아. 맞대. 근데 왜 그거 와서 또 나한테 질문하냐고. 의미 없는 얘기다.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근데 대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왜 그래? 물어보면 뭐래요? 안 했대. 그럼 제가 얘기해주면 막 또 이러고 가. 그 다음 때로 와. 또 점수 안 따. 왜 했대? 안 했대. 열받는 거 이제 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진짜 결심했다니까요. 이번에 오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실 거면 저는 못하니까 다른 분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시고 절대 오지 말라고. 난 얘기 안 할 거니까 두 분은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오겠지. 삐져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분은 그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소용없어. 바꾸질 않는데 뭘 왜 물어봐. 그죠? 그럼 아예 물어보지 마야죠. 본인 스타일도 할 거면.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자꾸 와가지고 막 하지도 않아요. 막 보통 15분 20분씩 얘기해. 그럼 계속 한 2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하기 싫어가 아니라 들으시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소용없죠. 본인대로 하는 거지. 본인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선생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거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사실은. 그죠? 맞는 얘기야. 그죠? 본인들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는 부터. 그죠? 자, 이번 아까 딱 나온 뭐예요? 장부 작성 보존 의무. 딱 얼마? 10.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밖에 없잖아. 고칠 게. 그럼 자꾸 풀면 얘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거 딱 보면 10 맞았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면세점이 나옵니다. 자, 면세점, 이게 뭐야?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점. 그런다겠죠? 자, 이런보다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뭐 다른 얘기지만 50만 원이면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50만 원. 네, 알겠어요.
제가 말했죠. 첫 단추를 잘못 깼다니까. 아까 첫 시간에 뭐 소수점 나오고 해서 끝났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늘은 틀렸다니까. 여러분. 그죠? 난 틀려서 자네 먼저 가게.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50만 원 이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시험에 여기를요. 이렇게 취득세액 아니면 산출세액 혹시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세액은 아니에요. 세액은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이 50만 원 이하 그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만 원. 여러분 만약에 매매로 사잖아요. 50만 원이면 4% 해봤자 얼마야? 2만 원이에요. 세액으로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취득세 5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액이나 산출세액 그러면 안 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부 취득의 경우는 면세점 판단을 뭘 가지고 간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얘는 연부 금액은 뭐예요? 아니,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고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이고 바뀌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풀어? 그래, 연부 금액 이럴 수 있는 거야.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재작년에 시험에 정답 났던 게 이거죠.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쇼. 이거 나왔었죠. 이게 뭐야? 토지 건축 시효 듣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사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근데 어서 바람길에 들은 소문이 있는 거야. 야, 그거 50만 원 이하로 사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걸 했겠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사고 불편하긴 하지만 잘라 사야 되겠네. 이런 사람 있죠. 50 그런다 했죠.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특히 사기치시는 분은 머리가 진짜 좋아요. 왜? 머리 나쁜 사기를 못 쳐. 왜? 사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한 얘기를 다 기억을 해야 돼. 얘한테 이런 얘기했고 그걸 다 기억을 해야지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악용해서 여러분 법이 가만히 보면요. 뒷북치는 게 되게 많아요. 법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 법을 이해해가지고 그 법망을 빠져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야. 그럼 뒤에서 얘 봐라 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 거야. 공법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법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막 자기가 먼저 사용하는 거야. 그럼 법에서 뒤따라가는 거지. 그 되게 많죠. 이런 사람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허용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땅땅밖에 한다 했잖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럼 얘가 세금 1억이다. 그럼 이거 하지. 매일같이 저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사면 면세점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1월 달에 면세점 적용 받았죠. 다음 달에 또 샀죠. 1년 안에 산 거죠.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두 개 합해서 100만 원.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요게 면세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냈었죠.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또 어딘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을 고치든가 아니면 여기를 나올 수 있겠죠. 연부금 총액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면세점 그래가지고 취득세액 아닌 그랬죠. 거기다가 산출세액 X 그거 한번 써주세요. 같이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액은 나온 적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오래전에 실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이거 내면 전내립니다. 다 맞았다고 올라요. 50만 원 이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산출세액 이것도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뭐 이게 그때 나온 거 이대로 나왔잖아요. 1년 안에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나왔던 지금 최근에. 자, 우리 등록세는 이런 게 있죠. 최저세액 그래가지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이 시험에 뭐라고 그래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이런 뭐야?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데 얘는 왜 다른 애들은 다 보여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근데 면세점도 50만 원 이하면 징수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6,000원 미만인데 얘는 6,000원을 징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잖아. 그럼 왜 내는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나중에 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요. 얘는 왜 그런다 했어? 등록세 특징이 뭐예요?
네 이름을 등기부상에 기록을 해준 대가를 받는 거야. 그죠? 이름 올려준데 원가가 들어가잖아. 볼펜값도 들어가고 노가돼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받겠다는 거야. 볼펜값은 받고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6,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무조건 얼마? 6,000원은 받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2,000원 미만에 왜 징수 안 한다 했어? 얘들이 혜택을 주려고 어림도는 얘기입니다. 지네 손해보는 짓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왜? 고지서 보내는데 원가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원가보다 세금이 낮아. 그럼 어떻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징수?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우리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원가가 얼마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우표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1,500원 안 걷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는 이제 뭐라고 나와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고. 얘는 뭐라고 나와요? 2,000원이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맨날 내는 게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외우세요. 그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2,000원이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2,000원부터 징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야 문제 풀 때 2,000원이면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읽자마자 징수한다 그럼 맞고 안 한다 그럼 틀렸다 그래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시험 보러 헷갈립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부가세는 우리 알죠? 두 개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우리가 배우는 건 부가세 두 개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 얘는 국세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방세죠. 근데 지방세는 다 지방세가 붙는데 얘만 특이하다겠죠? 얘만 지방세인데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그랬죠. 이거 왜 그런다 했어요? 얘가 옛날에 취득세, 얘는 옛날에 등록세 이렇게 됐죠. 이게 두 개 통폐합이 됐죠.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농특세가 붙었어요. 지방세인데도. 근데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취득세 넘으면서 누구 따라온 거야? 등록세 붙는 지방교육세 따라온 거지. 그래서 얘는 통폐합이 된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태생이 두 개인 거야. 하나는 농특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그죠? 그래서 얘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 부가세라고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몇 프로다? 20%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몇 프로는 외울 게 없는 거야.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부가세가 나오는 것들은 다 몇 프로다? 20%.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여기 보면 여기 복잡한 얘기 있죠. 뭐 어떻게 되고 이거 한번 지난번 했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근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고. 자 옛날에 취등록세 따로 냈잖아요. 그러면 1억에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냈어? 1억 곱하기 얘는 몇 프로? 무조건 2%죠? 그럼 200만 원 이렇게 됐겠죠? 자 등록세 따로 냈었죠? 등기할 때. 그럼 얘도 1억에 매매로 사면 취득세도 2% 등록세도 몇 프로였어? 2%였겠지. 둘이 합해 4%니까 그죠? 2%.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부가세를 뭐 냈어? 농특세 10% 여기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10%니까 20 여기 40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낸 거야? 토탈에서 220 얘 토탈 240 이렇게 된 거지. 둘이 합해서 얼마 낸 거야? 460을 낸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많이 했냐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어요. 매매를 사면. 그럼 1억짜리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 토탈 얼마 내면 돼? 460 그랬죠. 그 460이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거 220에 요거 240 해서 얼마? 460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농특세 20에다가 지방교육세 40에서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오래전에 개정되기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따로따로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 취득세 얼마, 등록세 얼마, 농특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 들어가면 취득세 200, 등록세도 200, 그죠? 그리고 농특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0에서 토탈 얼마? 460.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통폐합이 됐다겠죠?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이 두 개 합해서 뭐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억 곱하기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겠죠? 따로 내도 한꺼번에 얼마? 4%. 그럼 얼마야? 400만 원.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부가세가 붙어야죠. 부가세 어떻게 붙여?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자, 농특세 10%, 40만 원. 지방교육세 20, 80만 원. 합해서 120. 그럼 이 합하면 520.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460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얘는 이 두 개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부가세는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지. 왜? 요 세율 자체가 합한 거니까 얘는 옛날 취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얘는 옛날에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그래야 맞다는 거지. 그럼 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농특세는 1억에 무조건 몇 프로 곱해? 2%. 왜? 취득세는 무조건 2%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무조건 2%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나와요? 200. 여기다 얼마? 10%. 그럼 얼마요? 20. 똑같아지지. 이해가세요? 그 얘기야. 별 얘기 아니야.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죠. 그럼 얘는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되잖아. 자, 그럼 등록세가 요게 취등록세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면 되잖아. 그럼 2% 빼면 얼마야? 얘도 2%죠. 그럼 얼마야? 200. 여기다가 20% 하면 40만 원. 그래서 20, 40 똑같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얘기야. 이렇게 써놓은 게. 그죠? 개정적으로 해석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증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세율이 얼마예요? 3.5%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증여 받으시면 취득세 3.5% 계산 350만 원 계산하고, 그죠? 이제 걔네들이 뭐야? 법무사 가면 이제 부가세 계산할 거 아니야, 걔네들이. 이걸 알아야 내가 또 혹시, 자, 어떻게 계산해요? 농어촌 특별세 1억에 곱하기 얼마? 응? 2%라니까. 아, 취득세는 원래 2%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상속증에 안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는 2%, 농특세는 무조건 2%만 곱하는 거예요. 상속증에 따지 말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얘가 무조건 왜 2%인지 몰라요, 이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 얼마? 2%. 그리고 2%밖에 없는 거지. 상속증에 안 가리는 거 상관없어요. 얘는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2%야. 그죠? 여기다가 얼마? 10%. 얼마? 20. 똑같아요. 여기가 틀려지는 거야. 왜? 얘는 등록세 붙은 거잖아. 그럼 1억에 자, 얼마 곱해요? 얘가 3.5잖아, 증여니까. 그럼 여기서 취득세 2% 빼면 얼마야? 1.5지. 여기 이해가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 150이. 그죠? 150. 그죠? 여기다가 얼마? 20%에서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차피 똑같아. 농특세는 어차피 뭐야? 취득세 붙는 거니까 무조건 2%야. 근데 뭐만 틀려지는 거야? 지방교육세만 여기서 이제 상속이냐 매매냐 종이냐 뭐 어쩌에 따라서 표준세 달라지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죠? 상속받은 2.8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취득세 2%. 얘는 0.8에 곱해서 나온 금액이 20% 이렇게 가겠지. 그 얘기의 뜻이. 그래서 거기 요게 지금 보세요. 여기 내용. 근데 이거는 근데 시험에 뭐 언급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얘기죠.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취득세 표준세율을 얼마나라고? 2%를 적용하여 나온 금액의 10%. 이 말 이해가세요? 그 얘기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 이게 뭐야? 얘가 취등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주라는 거? 2% 빼라는 얘기지. 뭘 빼주라는 얘기야? 취득세 빼주라는 얘기지. 왜? 그래 등록세만 남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그걸 적용 나온 금액이 얼마? 20%. 그 얘기입니다. 부가세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뭐 기타 거기 주택 유상거래 취득 나오고 하는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엄청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가세는 우리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세는 지방세 붙이고 국세 갖다 붙이고 취득세만 뭐가 붙는다? 농특세가 붙는데 얘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다? 20%다. 끝.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납세지가 나오는데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가겠습니다.